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을 거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50대 남성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됐지만 1차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사천에 사는 51살 A씨는 지난 2일 오후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어제 낮 격리 지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체온 측정 결과 39.3도를 기록했고 한 달여 동안 나이지리아에 출장을 갔다가 두바이를 거쳐 지난 25일 귀국해 정부가 추적 관찰을 해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가족 3명과 A씨와 접촉한 회사 직원 2명도 자택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의심 환자의 객담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메르스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으며 2차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 물품 사기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혹해 구매를 하려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주의할 점을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배 상자를 열자 음료수가 들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주고 차량용 부속품을 주문했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나를 믿고 물건을 먼저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 우체국에다 물어보니까 진짜 보내더라고요. 저는 믿고 저도 돈을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건을 판다고 속인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단 2달 동안 59차례 걸쳐 챙긴 돈이 1,000여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뭘 구매한다고 올리면은 그거 보고 전화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400여만 원과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와 10대도 최근 검거됐습니다. 유모차와 전자제품, 놀이공원 이용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인터넷 사기 거래가 3천여 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벌써 1,800여 건이 넘었습니다.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지불한 돈이 물품을 받은 뒤 구매 확인을 해야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법도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 통장과 본인 신분증을 이렇게 적극 사진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들을 갖다 안심시키는 그런 수법을.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피해 사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고된 노동을 하는 해녀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한국의 무형 자산입니다. 남해안에도 100년 넘게 해녀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최근 명맥이 끊길 처지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하나둘 뛰어듭니다. 수심 10m 바다 밑을 더듬어 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30초 가까이 물속에서 숨을 참았다 먹기 직전 수면에 오르기를 반복하며 8시간 넘게 찬 바닷속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갑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숨을 참고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냥 숨이 차고. 거친 바다에 맨몸으로 맞서는 남해안 해녀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반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통영과 거제 등으로 원정 물질을 왔다 하나둘 정착해 대를 이어왔습니다. 최근까지 경남 남해안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약 700여 명. 하지만 90% 정도는 60, 70대로 더 이상은 그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해녀 물질을 이제 건강상 못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해녀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과 개척 정신 등 100년 넘게 이어진 역사 문화적 가치도 사라질 처지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여성의 유일한 직업 그런 걸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특히 남해안 같은 데는 새로운 연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어렵죠. 거제 지역 해녀들로 구성된 거제시 나잠협회가 해녀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주택에서 기둥 교체 작업 도중 지붕이 무너져 내려 집주인 66살 한모 씨 부부가 매몰됐다 4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로 함 씨의 부인 58살 문모 씨가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함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고층 건물 화재 진압용 사다리차가 4대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성산구 외동과 진해구 대흥의 1대씩과 마산하포구 중앙동의 2대로 모두 4대의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의창구 북면과 진해구 용원동, 마산회원구 내서읍에는 사다리차가 1대도 없습니다. 지리한 무상급식 공방이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 관건이 되는 교육청 감사 문제를 도의회가 해결하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경남도와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 요구인데 급식 주체인 교육청이 1%라도 더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경남교육청이 161억 원을 더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시군은 서민 자녀 지원을 재량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해 기존의 시군 무상급식 예산을 그대로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남은 관건은 감사 부분입니다. 감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라는 단서 조항만 해결되면 타결이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특위를 구성해 감사를 하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도청의 명분과 도청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도의회도 중재를 위해 도청, 도교육청과 이 같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책회의에 참가한 한 단체장은 도민들의 피로도를 토로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줄 테니 선별이든 보편이든 명분 싸움하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전부 지원하는 보편과 남은 예산으로 저소득층 중고생을 지원하는 선별도 절충의 방안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금은 서늘하지 않으신가요?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려가면서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입니다. 메르스도 비상인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쌀쌀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5.3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8도, 함안이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지만 낮 동안엔 볕이 강하고 습도가 낮은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30도, 합천이 31도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운항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창원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기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체에 이전한 기술 이전 건수가 2007년 47건에서 2012년 10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국내 첫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남 농협 7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결과 통보서를 매장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빨래를 대신해주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7가지 방안을 시행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동 세탁차를 동원해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 2,100여 가구를 40개 권역으로 나눠 열흘에 한 번 방문 서비스합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 400가구에는 도배와 장판 교체, 화장실 개조를 해주고 저소득층 초중고생 자녀 600명에게 연간 5만 원 범위 내에서 안경을 지원합니다.
마산항 가포신항의 물동량이 개장 넉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 아이포트는 가포신항 물동량은 지난 1월 30일 개장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반 화물 50만 5천 톤, 컨테이너 1,295TU를 처리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항 전체 물동량도 늘어 4월 현재 마산항 전체 물동량은 479만 톤, 컨테이너 3,645TU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물량보다 각각 10.4%, 65.9% 상승했습니다. 진주시가 비봉산 옛 모습 되찾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가 진주 비봉산 일대 110헥타르에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봉황숲 생태공원과 비봉산 산림공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비봉산 일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시민토론회 등을 추진합니다. 제주에서 막을 내린 제44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경남 선수단이 모두 118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금메달 순위는 27개로 5위, 종합 메달 순위는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경남 선수단은 양궁에서 퍼펙트 대기록을 낳는 등 각종 기록과 3관왕 1명, 2관왕 4명도 배출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